국힘이 야당인 게 참 다행입니다. 동아일보는 오늘자 해당 칼럼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선을 앞두고 지역 통합 이슈도 주도하고 있다. 충남, 대전과 전남, 광주처럼 통합특별시 추진하는 지역에 최대 4년간 20조 원 지원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에서도 통합 논의로 들썩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 이어 2026년 지선마저 내준다면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새겨 들어야 한다고 절규했습니다. 사실 요즘 조중동을 보면 지방선거는 완전히 포기하고 멘탈이 나간 것 같은데 관련해 해당 이유에 대한 오랜 기간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,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초반에는 원래 그냥 보통 다 좋아하는 척을 하거든. 옛날 같으면. 김영삼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뭐 누구든지 간에 대충 다 높게 나옵니다. 원래 그랬어. 근데 요새는 안 그런 거야. 요새는 특히 윤석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정치 지형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려버렸어. 그래서 새 대통령이 출범을 해도, 새 정권이 출범을 해도 그 기대가 예전처럼 높이 안 나타나고 비토층은 그냥 계속 비토층으로 남아있는 거죠. 이른바 내란 동조 세력을 빼고는 중도층은 그래도 새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쪽으로 붙어주는데 옛날처럼 막 85% 이렇게는 안 나오는 정치 구도가 돼버렸다.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상태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. 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성 계층들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지만 옛날처럼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아무리 잘한다고 막 80% 뚫고 이렇게 되는 정치 지형은 이제 아닌 것 같다.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. 한국의 이 뿌리가 원래 깊어요. 이 사람들이 2016년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점점 비주류가 되는 거야. 심지어 이번 대선을 해봤는데 계속 밀려. 총력을 다해도 이제 격차가 거의 10% 차이 정도 나와요. 이 포인트가 정치인들이 잘 잡아야 됩니다. 이제 그들이 비주류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세력들, 민주당을 비롯한 그 지지층이 한국 사회의 주류예요.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되게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여전히 무슨 뭐 언론에 놀아나는 언론의 공격을 받는 뭐 피해자, 기울어진 운동장, 기울어진 운동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주류 교체가 돼가지고 상당히 다른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싸우게 된 거예요. 총선은 앞으로 민주당이 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인구 구조상 못 져. 질 수가 없어. 서울 수도권 중심 정당이고 40대 50대가 주 지지층이잖아요. 근데 40대 50대가 한국에서 인구 두께가 제일 두꺼운 층이에요. 심지어 근데 투표를 하잖아요.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70%가 넘습니다. 실제로 이번에 분석했었던 게 노무현 때 2030, 문재인 때 3040, 이재명 때 4050 그대로 표심이 그대로 와요. 심지어 86세대가 60대가 되면서 40, 50, 60까지도 네, 공감합니다. 그러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. 골 때리는 판결들이 많이 나옵니다. 최근 판결들의 패턴을 보십시오. 아주 교묘합니다. 국민 눈치가 보이니까 무죄는 못 때리겠고 그렇다고 중형을 때리기 싫으니까 꺼내는 카드가 뭡니까? 바로 집행유예입니다. 또한 김건희 판결은 또 어떻습니까? 기존 판례까지 뒤집어가며 맞춤형 면죄부를 줬습니다. 이건 법리적 판단이 아닙니다. 정치적 투쟁입니다. 사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와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. 너희가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봐라. 판결복은 우리가 쥐고 있다. 이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.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. 검찰 개혁이 1차전이었다면 이제 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2차전입니다.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원은 내란 세력의 해방구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